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윤태곤의 눈에서 이 청문회 재송부 요청안이 청와대가 말미를 국회에 며칠까지 줄 것이냐, 요게 관심사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중에 결정이 되겠지만은 지금 계속 관심은 여론이 과연 어디까지 움직일 것이냐, 요게 상당히 관심사고, 계속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본부장 모시고 여론의 흐름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주요하게 다룰 여론을 일단 이게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여론조사 하면은 이렇게 제가 요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을 알려드릴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 조사는 지난주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175명에게 통화를 시도했고요. 최종 이제 완전 응답은 2,507명이 했습니다. 응답률은 5% 나타났고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이고요. 이게 리얼미터가 한 거죠? 예, 리얼미터가 예. YTN 의뢰로 한 거고요. 예. 오늘 또 하나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2차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일단 나온 김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했고요. 예. 지난 30일 금요일이죠. 30일에 했습니다. 주말 여론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322명에게 전화를 전부 다 시도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완전 응답을 504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4.5%의 응답률이고, 역시 조사 방법은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예. 힘드시죠? 이런 거 맨날 이렇게 읽으시기가? 예, 방송은 짧은데 이게 한 몇 분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깝네요. 네. 자, 국정 수행 지지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지지율이죠. 그렇습니다. 요 추세부터 좀 알아보죠. 이게 이번에는 얼마나 나왔나요?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예, 지금 사실 지난주까지도 언론의 보도 방향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2주에 이어서 3주째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부정평가가 더 올라가지 더 올라가고 않을까? 긍정평가는 더 떨어지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는 긍정평가가 0.3%포인트 상승한 46.5%이고요. 부정평가는 이제 미세하게 0.2%포인트 내린 50.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아주 미미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보합세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언론의 보도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인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주의 흐름은 검찰 압수수색이 아주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검찰 압수수색 이후에 그게 화요일 날 있었죠. 근데 수요일 날까지 영향을 받아서 4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의 최저치 수준이죠. 근데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끼고 강하게 재결집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목요일 날에 아시다시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방송 인터뷰가 있었고, 근데 그 시점 전후해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 지지층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언론에 대한 언론 사망이라든지 그런 어떤 검색어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검찰 압수수색이 정말 큰 어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기감으로 인한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네이버 열어보니까 관련된 검색어가 9위에 법대로 조국 임명. 이게 지지층들의 결집해서 만들어내는 검색어 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조국 힘내세요부터 시작해서 한국 언론 사망이라든지 법대로 임명이라든지 또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로 지금 올리기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고 보면 어떤 다른 이제 반대측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쁜 거로 보지만 그쪽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강하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흐름으로 양상
정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예. 당일이나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그 방황하거나 상당히 네. 좀 놀란 상황이었는데 목요일로부터 그 반전 흐름들이 실시간 검색을 하든지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관심이 청문회가 뭐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좀 미지수지만은 네. 그 과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게 네.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든 기본적으로 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핵심 지지층의 그런 어떤 이러한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국정 지지도라든지 정당 지지도 자체가 상당히 크게 출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이제 사실상 40% 중반대를 계속 유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요번 주에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고 정당별 지지도는 좀 변화가 있습니까 이번에? 정당 지지율도 조금 이제 예상 외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정당 지지율을 먼저, 보면은 예. 무당층이 15.4%로 이제 한 2.4% 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 무당층 이 정도 증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증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민주당만 39.4%로 1.1% 포인트 민주당만 올랐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예. 반면 나머지는 다 내렸습니다. 한국당은 이제 8월 3주차에는 30.2%로 이제 오래간만에 30%를 복귀를 했는데 그렇죠.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올라간 폭으로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1.1% 포인트 하락해서 29.1%가 나왔고요. 예. 정의당도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8월 3주차에 6.7%가 나왔는데 0.5%가 하락해서 그 정의당이 6%대이기 때문에 0.5% 포인트는 조금 약간 좀 상당한 규모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6.2%로 떨어졌고요. 예. 바른미래당 5.6%, 우리공화당 1.7%, 민주평화당 1.4% 모두 떨어졌습니다. 미세하긴 하지만. 그 민주당은 뭐 지지층이 결집해서 상당 소폭 올랐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볼수 대통령의 있겠죠? 지지율과 함께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숫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도 방어 훈련이 끝났죠. 네. 그때 41.7%까지 올랐고요. 검찰 압수수색 이튿날 28일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네. 37%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30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예. 39.6%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좀 변화 흐름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고요. 네. 역시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는 과정 속에서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지층은 결집하는데 무당층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네. 이거는 뭐 소폭이라고 하기 힘든 정도의 의미 있는 숫자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2.4% 포인트니까. 그렇습니다.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하고도 같이 네. 결이 같은데요. 이제 원인이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지난주에 30.2%로 올랐을 때 네. 8월 3주차 조국 어떤 논란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보통 무당층이 증가를 할 때의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정치적 대립 그 자체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정쟁으로 인식될 때 나도 싫어 저도 싫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근데 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압수수색으로 인한 핵심 지지층 결집 현상에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올랐고 그 한국당이 그러한 어떤 정쟁으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인식되는 과정 속에서 반사이익을 지난주와 달리 그러니까 8월 3주차와 달리 못 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조국 증거금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과 이러한 그 흐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보도가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 소속인 그 보훈군청의 그 군수가 상당히 조금 그 친일 망언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 보도량이 지난주에 계속 덮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둘러싼 논란이 일정한 플러스 요인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빠지면서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정부여당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지 못한 부분들은 그런 어떤 한일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좀 일본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 다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변수가 조국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여러 개 같이 지금 경제 문제도 흘러가고 있고 예. 다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전략을 세울 때 정당에서도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야 되는데 한 군데다가 네. 속칭 몰빵하면은 또 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유한국당 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막말이라든지 괜히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지금 장애투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뭐 찬반 이거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28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죠. 1차 예. 조사를 하고 지금 소개해 드릴 것은 금요일 날 이틀 후죠. 예, 그로부터 30일. 예. 30일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먼저 알려 드리면은 네.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0.2%포인트 아주 미세합니다. 네. 낮아져서 54.3%가 나왔고요. 찬성은 28일 조사에서는 그 30%대 후반이었는데 네. 3.1%포인트 증가를 해서 42.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15.3% 포인트에서 예. 금요일에는 12.0%포인트 줄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반대가 우세한 가정 속에서 우세한 가운데 찬성이 조금이나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반대의 어떤 예. 완강성이랄까 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다양한 측면들이 속성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반대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요. 네. 찬성은 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반대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아까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또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분석하실 때 지지층 결집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 이 조사를 부분이겠죠? 보면은 진보층이 중간에 진보층도 사실 이 조국 논란의 하나의 내용적인 핵심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득권과 네. 특권의 문제인데 그런 네. 과정 속에서 진보층이 중간에 상당히 많이 이탈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 금요일 조사에서는 진보층이 찬성이 60.3%에서 수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에는 69.1%로 그러니까 8.8%포인트가 증가를 했고요. 네. 여성은 한 10%포인트 증가를 해서 35.8%에서 45.5%로 늘어났고요. 네. 그 1차 조사 때는 30대 같은 경우가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2차 조사 때는 30대에서 한 44.7%, 58.4%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이제 다수로 이제 변화를 한 거죠. 30대에서는 찬성이 더 높다. 예, 네. 지금 1차 조사 때는 반대가 높았지만 그 2차 조사 예. 때는 이제 급등하면서 찬성이 더 높아졌다. 아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 네. 민주당이 이유를 들었지만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는 과정 속에서 네. 찬성이 40%대로 올라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가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반대가 고차가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언론의 보도가 상당히 많았고 그 네. 선정성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인식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관성이랄까 네. 그리고 확정 편향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언론 보도가 워낙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첫 번째 내가 이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이 반대가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네네.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난주 주말도 20대가 정말 이탈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좀 이탈하긴 했지만 주중직까지는 많이 이탈했어요. 네. 근데 압수수색 이후에 주 후반에 일간 조사를 보면은 20대가 다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이 조사에서는 20대가 좀 크게 이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크게 변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20대가 아주 이탈 러시를 이룬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주 중반 후반부터는 다시 조금씩 20대가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30대는 큰 변화가 있었고요. 1차 조사와 2차 조사 맞습니다. 사이에요. 예. 30대 말고 다른 데서는 그
지지층 찬성이 더 높은 연령대는 없었죠. 찬성의 연령대는 40대는 상당히 굳건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지지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래 40대 40대 남자든 40대 여자든 아주 움직이지가 않아요. 60% 이렇게 나쁜 상황, 언론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지지율이 60%대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40%는 지난 그 1차 조사 때도 찬성이 다수였고요. 네. 이번에는 찬성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다수로 돌아선 것이 30대이고요.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리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2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약간이라도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층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조사는 언제 나와요, 이게?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다음 조사는 뭐 이거는 이제 TBS 의뢰이고 예. 리얼미터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조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움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오마이뉴스라든지 예. 또 TBS 매주 하는 그 정례 조사가 있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건요. 이건 이제 리얼미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갤럽에서 나온 걸 보면은 뭐 네.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 읽어야 되니까 네. 이거보다 그러니까 갤럽 리얼미터보다는 네. 좀 폭이 넓어요. 반대가 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아요. 찬성이 훨씬 적고. 예.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좀 전에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네. 전에 이제 바깥에서 네. 이제 그 PD님과 이제 의견을 나누었는데 예. 조사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 사실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원이 직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전화면접 방식이고 예. 리얼미터도 전화면접 방식이 일부 있긴 하지만 자동응답이 위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는 투표를 치면은 기명 투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미세하게 우리는 뭐 투표를 누구한테 했다고 집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감성이 있는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숨기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후자인 그 LS 자동응답 예.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무의미 투표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 측면으로 이른바 샤이 현상 부분들을 통제해내는 정도가 좀 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되는 네.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두 조사가 예.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럼요. 다만 예. 이제 그 조사 방법상에 특정한 문제를 이제 문제 없게 네. 편의를 통제하는 바이어스를 통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 본부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